조 과장, 정보원이 희생된 게 처음인가? 꼭 감시받을 행동을 해야 감시당하나?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사라졌어?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 선을 왜 이때까지 찾냐고. 내 정보원이야. 내가 알아서 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요병 치료제는 영화 휴민트라고 하는데요. 긴박한 액션 추격전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꼭 극장에서 봐야 할 영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치열한 첩보전이 펼쳐지는 액션 영화,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 감상합니다. 시내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약간 볼만한 한국 영화들이 좀 있다라는 느낌으로 명절 맞아요. 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휴민트도 그렇고 저희 저번에 이야기했던 왕과 사는 남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왕과 사는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명절 동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전 가족 관객들이 좀 좋아하는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였다고 하면 그렇죠. 이 휴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영화 좀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더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흥행 면에서는 왕가 사는 남자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감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액션과 어떤 스릴, 첩보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재미를 느끼시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장에서 여전히 휴민트를 좀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한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230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 상당한 어떤 공이 많이 들어간 셈이고 사실 손익분기까지는 약간 위태롭긴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렇죠. 아무래도 왕가 사는 남자가 한 1일 관객 수로 따지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휴민트가 흥행면에서는 대중적인 선택을 이렇게 받지 못했고 이게 400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뭐 향후 한 2, 3주 동안 네. 또 그만한 어떤 대항마가 될 만한 뭐 대작 영화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도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네. 류승환 감독 영화다 보니까 베를린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두 작품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일단 베를린이 2013년작이니까 네. 이제 사실은 꽤 예전에 만든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10년도 더 됐는데 베를린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첩보물 그렇죠. 그리고 액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작품이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를린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던 쪽인데 맞아요. 이제 베를린하고는 어떤 첩보 액션이라고 하는 데서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영화 내부적인 면에서 좀 색깔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민트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멜로 부분이 굉장히 좀 강화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의 이 배우들의 어떤 연기 같은 게 훨씬 돋보이는 느낌이라고 하면 저는 베를린 때는 그것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 류승환 감독이 잘하는 것들 중에 그 약간 가족 멜로 같은 좀 끈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잘 살았다. 네, 그리고 그거를 확실히 류승환 감독님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두 작품의 좀 색깔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승환 감독이 그 영화 지금까지 만든 영화를 통틀어서 어떤 그 남녀 간의 끈끈한 멜로드라마가 느껴지는 영화들이 이제 손에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를린이고 또 이번에 휴민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남북한의 어떤 그런 비밀 요원들의 공작, 첩보를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도 소재면에서 맥이 닿아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느슨하게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휴민트에 보면 이 베를린의 주인공이 그 하정우 배우가 연기했던 표종성이라는 북한의 비밀 요원인데, 아주 그 휴민트의 대사에 실제로 이제 표종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식의 대사가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베를린의 엔딩을 보시면 표종성이 이제 모종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행 기차표를 끊으면서 영화가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영화 이후에 이제 유승환 감독이 뭐 베를린 2편을 제작을 뭐 할 예정이다, 시나리오도 집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기사도 나왔었던 것만큼 네. 뭔가 속편에 대한 기대가 꽤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휴민트는 속편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세계관과 소재를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베를린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국 첩보 영화는 그 쉬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쉬리와 베를린 그리고 휴민트로 이어지는 어떤 그 연결고리 같은 것이요, 굉장히 각각의 영화들을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북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 이야기를 다루면 더 좀 재밌으면서 뭔가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에 대해서 감독마다의 어떤 해결책 같은 것을 좀 고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쉬리 같은 영화를 통해서 입증된 방식이 이걸 남녀 이야기로 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양쪽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사랑 이야기로 풀게 되면 이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한다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야기가 훨씬은 이 멜로드라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풀러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탈주 같은 영화도 이거는 뭐 남북 이야기라고 하기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멜로드라마라는 형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영화들을 비교하자면은 윤종빈 감독의 공작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냥 정통 이런 긴장이 있는 그런 뭔가 이 북한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둔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 각각의 영화들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윤종빈 감독, 뭐 이종필 감독, 그리고 지금 유승환 감독을 비롯해서 많은 감독님들이 자기만의 해법을 좀 찾아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류승환 감독은 이미 믿고 보는 감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작들도 유승환 감독 영화라고 하니까 일단은 봤던 것 같아요. 그 베테랑이 이제 너무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요. 네. 1341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굉장한 이제 수치에 이제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고, 사실 그 전에도 꾸준히 이 유승환 감독의 영화는 대중적으로나 그리고 비평적으로나 두루 인기가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로 사랑받는 맞아요. 장르 영화 감독이 굉장히 드문 그렇죠. 어떤 셈이고, 네. 근데 베테랑 이후 뭐랄까요, 이 상업적인 성공의 어떤 그런 좀 압박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떠안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영화의 어떤 감독이 추구하는 재미와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뭐 구남도나 최근에 뭐 모가디슈, 밀수, 베테랑 2까지
계속해서 이 감독의 어떤 그 연출 세계를 좀 확장해 나갔던 감독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극장이 한동안 너무 어려웠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 네. 마치 그 역전의 용사처럼 본인이 그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영화를 개봉을 쉽사리 못 시키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가디슈 같은 영화가 맞아요. 대표적으로 그랬죠. 네. 21년 7월에 개봉을 시켜서 361만 관객을 동원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굉장히 남다른 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한국 영화 거죠. 르네상스 시기를 이끌었던 이제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한 명이라 꾸준히 지금까지도, 사실 슈민트가 약간 좀 성적이 아쉽다고는 표현했으나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액션이 역시 충분한 볼거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뭔가 전작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죠. 이게 저는 유승환 감독님은 워낙 액션을 잘 찍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참 신기한 게, 저는 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처음에 류승환 감독님이 그 한국 영화계에 등장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약간 동생, 그러니까 류승범 씨하고 함께 약간 가내수공업 쪽으로 네. 진짜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해보자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맞아요. 찍었는데 너무 기발해. 정말 그런 빛나는 시내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작으면서 단단한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한 다음에 이 영화가 어쨌든 그런 액션을 잘 보여준다라는 부분에 그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그런 영화들을 쭉 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류승환 감독님 영화들 중에서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는 영화들 중에 짝패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 류승환 감독이 액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잘 찍는 것도 잘 찍는 거지만 액션을 진짜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액션을 설계하고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한국에서는 약간 독보적이라고 얘기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감독님인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부당거래는 굉장히 어떤 뭐 사회 정치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네, 베를린은 뭐 이런 국제 첩보물이고, 베테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회적인 함의가 강한 그런 경찰 이야기였고, 뭐 모가디슈도 국제적인 어떤 뭐 첩보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이야기의 외연이 커져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영화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 류승환 감독의 강점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액션이 역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외연이 커져가면서, 특히나 사회적인 함의가 영화 속에 많이 들어가면서 액션의 비중이 점점 좀 작아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영화는 뭐 후반부에서 그냥 시원하게 맞아요. 네. 뭐 진짜 원 없이 쏟아붓죠. 뭐 이거 기다리셨죠 같은 네. 느낌으로 정말 긴 분량으로 시원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뭐 휴멘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 후반부의 액션만큼은 약간 감탄사를 금치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환 감독이 계속해서 매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시도한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밀수 같은 영화에서는 수중 액션, 이 김혜수 배우와 염정아 배우가 그 해녀로 맞아요. 분해서 이 영화의 그 스크린 화면을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또 시도를 했었다면, 모가디슈에서는 카체이싱 액션을 또 시도를 했었고, 네. 뭐 구남도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이전에 안 해봤던 어떤 그 액션 블록버스터로서의 어떤 재미도 또 추구했었고, 또 2000년대로 되돌아가면 짝패나 아라한 장풍 대작전 같은 영화는
뭐 무협 영화에서 봐왔던 그런 액션 무술의 어떤 재미들을 좀 추구를 맞아요. 했었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액션 영화라는 전체 틀 안에서도 계속 자기 반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맞아요. 휴민트 같은 영화는 정말 정통 우리가 20세기에 너무나 좋아했던 홍콩 영화나 그 프렌치 누아르 스타일의 그런 영화들의 어떤 장르적인 재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보는 재미를 이전의 영화에서는 또 못 느꼈던 새로운 재미를 또 추구를 이번에 했다는 점에서 류승환 감독의 어떤 진보적인 그런 선택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영화는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멜로 감성까지 만날 수 있는데 유승환 감독 영화의 멜로 감성이 뭐 그렇게 자주 등장한 건 아니었었는데 이 그만의 멜로 드라마의 개성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약간 이 부분은 애매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액션 영화를 잘 찍는 감독답게 류승환 감독이 진짜 잘하는 거는 브로맨스입니다. 이른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남자 캐릭터들 간의 그런 끈끈한 부분을 굉장히 잘 그려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액션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액션은 한국에서는 총기 액션이 없잖아요. 물론 총기 액션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액션을 찍을 때 총기 사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근접거리에서 치고받는 액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짝패 같은 영화는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좀 개싸움 같은 느낌의 막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히 엉겨붙어서 계속해서 치고받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주는 그 굉장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 남자 캐릭터들 간의 그 묘한 그 끈끈한 분위기 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멜로드라마라고 할 때 그렇게 남자 캐릭터들 간에 어떤 그 서로가 서 있는 뭐 위치의 문제라든가 이 지금 현재 갈등과 그것에서 기인한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좀 묘하게 끈적거리는 느낌 같은 것들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이 지금 휴민트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제 네. 여성 남성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멜로 드라마적인 부분은 저는 뭐 잘 연출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부분은 훨씬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감독님들도 있잖아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멜로 이게 남녀간의 어떤 멜로 드라마를 이끌어내는 어떤 감정선에 있어서는 약간 올드 패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네. 이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박건과 그 신세경 씨가 연기하는 최선아가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 둘 사이에 무언가 과거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이제 배우들이 이제 눈빛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관객이 그냥 납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어떤 그 연출자의 시선에서는 뭔가 좀 더 설명을 해준다는 듯이 옆에서 그 박해준 배우가 연기하는 총영사가 네. 니들 뭔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렇죠. 설명 안 해줘도 맞아요. 저 둘이서 보통 눈빛 속으로 얘기하는 거 교환으로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친절하게 혹시나 이 둘의 관계를 관객들이 놓치진 않을까 네. 이 어떤 노파심의 대사들을 이렇게 써넣는 모습 같은 것들이 유승환 감독의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멜로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영화에서 이전에 쓰지 않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면도 사실 느껴진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과장이라는 그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내비치는 캐릭터는 전혀 아닌데 이 최선아라는 자신의 어떤 휴민트를 생각할 때 느끼는 어떤 그 연민의 감정들을 표현할 때요. 네. 그 디졸브라는 되게 요새는 잘 안 쓰는 그런 기법을 써요. 네. 그 캐릭터 얼굴이 영화에서 이제 서서히 사라지면서
다른 이제 장면이 과거의 장면이 오버랩 되는 네. 그런 디졸브 기법은 진짜 20세기 멜로드라마에서 많이 쓰던 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영화 보면서 속으로 이런 사랑의 디졸브를 오랜만에 쓰다니 너무 반가우면서도 참 감독님답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그만큼 약간 낡아 보이긴 하지만 투박해 보이지만 정통이다 정도로 이 류스한 감독의 멜로드라마 스타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항상 그 영화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예술 작품들이 이제 어디까지가 유도이고 그것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난 이런 영화 좋아, 이런 영화 싫어, 뭐 이런 얘기 좋아, 이런 얘기 싫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감독이 유도한 부분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이를테면 좀 올드 패션한 방식을 애초에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의 연출과 편집을 사용한 거라고 하면 근데 그게 잘 녹아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되게 옛날 영화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그게 이제 향수나 이런 특유의 느낌이 있었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고 있는 관객들한테는 조금은 더 좀 좋게 다가가는 것 같고 그런 거 하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지 여기서 이제 이 감상에 딱 멈추면 네. 정말 그냥 뭔가 이상한데 옛날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이제 이 관객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미묘하게 감상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인 휴민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영화가 시작하면 이 조과장이라는 캐릭터가 그 홀로 이 방에서 이 몸을 되게 힘겹게 일으키면서 이 뭔가 출근 준비 같은 걸 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영화의 타이틀에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제목 타이틀 로고가 떠요. 이게 네. 그 인간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정보원 그쵸. 같은 개념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첩보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심는 거죠. 심어서 그를 통해서 뭔가 그가 어떤 그 이중 첩자 노릇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뭐 그런 걸 뜻하는 거고 이 영화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휴민트라고 하면 이제 신세경 배우가 연기하는 최선아라는 캐릭터를 이제 대표하는 용어인 거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무슨 뉴스에서 이런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첩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정 중에 하나가 휴민트의 목록이 있는 뭐 파일을 해킹했다든가 네. 뭐 아니면은 실제로도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어디에서 활동하는 휴민트들이 다 지금 노출됐다 이런 식의 네. 기사들이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휴민트라는 말이 뭐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첩보물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는 단어고 이런 네. 첩보물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류승환 감독의 영화 휴민트 줄거리 살펴볼게요. 네.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그 마약과 인신매매 범죄를 국정원의 블랙 요원인 조 과장이 자신의 정보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추적을 해요. 그런데 이 작전 중에 자신의 정보원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이 북한과 관련된 범죄를 입증하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이 국정원 상부와 조 과장이 의견이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되는데 조 과장은 이 사건이 자기가 추적했던 이 사건이 북한과 확실하게 연관이 있다. 이런 이제 단서를 찾고자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인 최선아라는 인물을 이 조 과장이 선택을 해서 이 접촉을 한 뒤에 그녀를 새로운 자신의 휴민트로 포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조 과장의 휴민트 작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물들이 개입을 하게 되냐면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이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데려다 인신매매 와 마약 밀매 조직에 연루되어서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고 있는 깽단을
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이 북한 총영사 황치성이라는 사람도 뭔가 이상하게 뒤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치성이라는 총영사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의 갱단 조직을 수사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박건이라는 특수요원이 파견이 나오게 되고 조과장과 같이 이 휴민트 작전에 이들이 부딪히게 되면서 사건은 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네. 뭐 액션도 액션이지만 영화가 지닌 리얼리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찍을 때는 취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 뭐 이 휴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러면서 현실에 뭐 있을 법한 혹은 있었던 사건들의 어떤 국면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리얼리즘 부분을 좀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나 진짜로? 라는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 휴민트가 좀 비판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실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영화가 만들어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잖아요. 예, 네. 뭐 이게 뭐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영화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제가 베를린 때랑 이번 영화 개봉 때랑 이제 상당히 다 이 리얼리티 면에 있어서 관객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다고 느껴졌던 부분이요. 베를린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이 유튜브가 너무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화되면서 네. 그 세터민이라고 불리는 이 탈북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유튜브로 맞아요. 진출해서 네. 자신들이 겪어왔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나 이제 그 탈북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탈북 과정을 거쳤고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케이블 TV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쵸, 패널로 맞아요. 나와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이런 이 탈북자들 혹은 이제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이제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그 점에 있어서는 베를린 때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달라졌다. 그렇네요.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리얼리티에 대해서 관객들이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캄보디아의 그 북한 식당에서 본인이 그 식당에서 직접 탈출해서 이 한국 망명에 이제 성공했던 그 종업원의 일화도 굉장히 유명했고 그분이 이제 직접 케이블 TV에 나와서 자신의 그 탈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막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 최선아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자문 역할을 그분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영화에도 깜짝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채널 영상에서 이런 사연들을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이 첩보 영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접하게 되는 어떤 정보들의 양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영화가 리얼리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네. 뭐 조인성, 박정민, 신세경, 박해준 배우의 연기의 조합도 참 좋았죠. 네, 저는 일단은 배우들 연기는 다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일단 그 조인성 배우, 그다음 박정민 배우가 나오는데 멜로를 박정민 배우가 한다는 것도 좀 약간 이제 모르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박해준 배우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조인성 씨 같은 경우는 유승환 감독하고 이제 이렇게 호흡을 맞춘 게 좀 되면서 되게
어떤 초기의 배우로서의 커리어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잘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냥 조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멜로 연기에서의 역량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끄는데 주요했다고 하면 이제 지금 조인성 배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에서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이야기의 맨 앞에 서는 게 아니어도 영화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들로 옮겨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연기가 굉장히 좋았고, 뭐 박정민 씨 같은 경우는 요새 워낙 뭐 여기저기서 좋은 그렇죠.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뭐 어떤 연기를 해도 다 말이 되는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사실 신세경 씨도 이제 그동안 보여주었던 영화에서의 역할들과 또 다른 느낌을 잘 연기한 것 같습니다. 이 조인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때 우리가 많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지금 특히 류승환 감독 영화에서 맞아요. 보이고 있거든요. 뭐 네. 밀수 예. 그리고 모가디슈 그리고 액션이 이 영화까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액션 배우로서 이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배우 본인의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현대극뿐만 아니라 사극 영화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에서도 맞아요. 또 굉장한 그러니까 이 배우가 한동안 그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권법이라는 영화로 제작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엎어지면서 거의 한 4, 5년 연기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행보가 완전히 이제 액션 배우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드러내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꼭 그 주연 배우로서의 그 원톱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사이드에서 누군가를 받쳐주는 역할까지도 해주는 그런 역량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 특히 이 영화에서는 수트를 입고 총기 액션을 보인다는 점에서 뭐 과거의 뭐 존윅 시리즈의 키아누 리브스 같은 느낌이나 혹은 더 옛날로 가면 뭐 홍콩 영화나 프랑스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고전 클래식한 배우들이 보여준 어떤 연기 그쵸.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류승환 감독의 추구미가 네. 이 류승환 감독이 이 배우를 어떤 이제 비전을 갖고 활용하려고 하는가가 약간 좀 상상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맞아요.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주목할 만했고, 뭐 박정민, 신세경 배우는 뭐 그 나이대의 배우들 중에서는 뭐 거의 대체제를 찾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대중이 사랑하고 주목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박정민 배우가 류승환 감독에게 멜로 연기 하고 싶다는 얘기를 500번 했다는데 정말 그럴만 했던 게, 와, 멜로 연기도 제법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네. 뭐 저는 사실 그 박정민 배우의 멜로 연기는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에서 저는 그거 너무 좋은 멜로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잠깐 등장. 네. 진짜 그 영화에서 정말 잠깐 등장하거든요. 박해일 씨가 이제 추격하는 이제 옥상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옥상까지 도망을 막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옥상에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박정민 씨가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뭐 너 때문에 뭐 힘들었지만 뭐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제 그 대사가 뭐 영화의 명대사로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되게 순애보적인 그런 캐릭터를 그때 이미 한번 너무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던 바가 있고, 그렇게 짧은 순간 나오는데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없게 각인시키는 연기를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때 연기가 진짜 좋았다. 그리고 이 배우는 멜로인데 멋있는 멜로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사연이 있고 좀 구구절절한 멜로.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번 휴민트 같은 경우는 좀 멜로 중에서도 잘 맞는 옷을 입은 쪽에 속하지 않나라고 느꼈던 것 뭐 같습니다. 멜로라고 하지만 키스 장면 한 번 없는 멜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두 배우가 사실 이게 어려운 연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에게 주어진 대화나 주어진 상황 장면이 특별한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관객이 상상해서 이 두 사람의 과거에는 두 사람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애절하고 그리고 저렇게 닿을 수 없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뭔가 표현을 하지 못하는 왜 그런 관계일까 좀 답답해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연기였을 것 같고 그게 기술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다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두 캐릭터가 어떤 이런 접촉을 그러니까 멜로 연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멜로 연기를 안 하면서도 멜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 이 정말 키스 장면 한 번 없이 이들의 관계를 설명해야 했던 거죠, 이 영화에서는. 네. 뭐 신세경 배우가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직접 불렀나요? 예, 뭐 일단 북한 사투리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네, 한 굉장히 것으로 자연스럽더라고요.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패티김의 이별을 보여주는 이 무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할 법한 그런 퍼포먼스라고도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예전에는 그 중국 여행 가서 북한 식당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랬죠. 요즘에는 식당 자체도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한복을 입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런 한복은 아니고 약간 발목까지가 드러나는 그런 한복에다가 뭐 하이힐 신고 있고 좀 그런 그 특유의 공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느낌의 이 신세경 배우가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영화 휴민트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나쁜 놈을 못 견디는 류승한의 액션 로맨스라고 정리했습니다. 류승한 감독의 영화 세계를 관통하는 이제 메시지거든요. 네. 저는 액션이라면 류승환처럼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직접 보면 더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 이다혜 기자와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